네, 그럼 이제부터 2021년 6월 29일 제가 준비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뉴스 기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뉴스는요. 오늘 제가 썸네일에 올려놓은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편의점, 도미노 피자, 힐리스 커피 같은 데서 결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내용 기사를 한번 살펴보죠. 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국내 편의점이나 식음료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네, 국내 대표적 결제업체 다나리 자회사 다나리 핀테크는 28일 페이코인 앱을 통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상장된 종목이다. 여기서 좀 웃었습니다. 좀 업비트에서 상장은 되어 있는데 원화 마켓에서 밀려가지고 현재 BTC 마켓에 가 있죠. 그래도 상폐된 건 아니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서비스는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한 뒤 비트코인을 이곳에 입금하고 이를 페이코인으로 전환하면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현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데 재밌는 게는요, 저는 왜 이 기사가 왜 오늘 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검색해 보시면 이게 완전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 얘네들은 그 CU 말고 세븐일레븐에서 결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 2년 전부터 하던 거,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2년 전부터.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이 기사가 막 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많은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이 CU, 도미노 피자 이런 데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페이코인을 사용을 해서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결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오늘 왜 가져왔냐면요. 최근에 여러분 크립토닷컴이라고 아시죠? 크립토닷컴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발급해 주고요. 카드를 발급해 주면은 카드 결제 우리가 똑같아요. 비자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써도 돼요.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을 하면은 매달 우리가 돈을 입금하지 않고 거기는 쉽게 말해서 선불 카드거든요. 선불 카드 개념이거든요. 내가 크립토닷컴 그 코인을 넣어놓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쓴 만큼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코인도 비슷한 겁니다. 페이코인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카드 형태가 아니라 앱으로서 사용이 되는 바코드 형태로 QR코드 형태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서비스에 왜 좀 기대를 하냐면요. 요거 하면은요. 세금 어떨까요? 세금. 이게 이제 세금 문제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특근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금 시행령을 보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세금을 언제 내느냐, 이 출금할 때 내는 거거든요. 출금 신청을 할 때 거기서 원천세로 세금을 떼고 나서 우리가 세금에 제외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카드를 사용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거래소에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고팔고 하는 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서로 연동해 가지고 이 한국국세청이랑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카드나 앱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추적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코인 넣어놓고 그걸로 카드를 그냥 냈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앱으로 사용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차감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랑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그나마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앱이기 때문에 뭐 국세청에서 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크립토닷컴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크립토 카드들, 지금 크립토 카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근데 이런 카드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무기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페이코인을 사용해서 우리는 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업체가 7만 개가 넘어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교보문고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 좀 볼게요.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예. 그 릴리님께서 오프닝 근데 페이코인은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출금을 해야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출금은요 2022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죠. 예, 그 전에 페이코인 지갑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출금하셔서 넣어놓으시면요, 예, 세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출금을 해놓으시면 돼요.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악재에도 34,000달러 돌파. 멕시코 재벌이 끌어올려. 오늘 비트코인 올라간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 비트코인 올라간 이유가. 네, 멕시코 재벌인 한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자신이 보유한 은행이 멕시코 금융기관 가운데 최초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서 가장 큰 은행인가 봐요. 근데 멕시코에서 그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뭐 판매를 하거나 아니 펀드를 하거나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 제도권화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비트코인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은행권에서 멕시코 최대 은행이 한국으로 치면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출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뭐 대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파이가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이슈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격 오른 건 요거 때문에 올랐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CNBC 유명 진행자가 이대로 계속 매집할 것이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좀 그 암호화폐 쪽에서 좀 핫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 쪽에서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이 나와요. 터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코인베이스에서도요, 지금 독일에서 커스터디 사업을 허가를 혜택했다고 해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아시는 것처럼 수탁 서비스입니다. 수탁. 내가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저 친구들이 뭐 코인들을 사서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 수익에 관해서 투자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또 기관들이라든지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입니다.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독일에 있는 많은 부호들을 상대로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거다라는 기사이고요. 모건 스탠리 펀드에서 그레이스케일이 그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2.9만 주를 보유했다. 얘기는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가요, 이 투자 신탁에다가 이 그레이스케일이 그 BTC 투자 신탁에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BTC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뉴스도 상당히 큰 호재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 CEO 합법적인 모든 암호화폐 성장할 것. 상장 다 시킨대요. 코인베이스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시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다 상장시킨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상장 기준, 안정성, 합법성 외의 각 자산의 가치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진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은 합법적인 모든 코인은 상장시키겠다 하지만 그 코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예, 책임지진 않겠대요. 예, 책임지진 않겠대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코인베이스에서 앞으로 많은 코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상장을 시킬 건데 상장시킨 코인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지 의견을 주지 않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의견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그 기사하고 상관이 나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제대로 돈 벌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수료 싸움이거든요. 요즘에 거래소는요. 근데 수수료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많은 코인들이 상장돼야 됩니다. 예,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면 우리가 현재 코인베이스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도 앞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 상장한 코인들은 결국은 미국에 있는 또는 유럽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유치가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럼 국내 김치 코인들도 저기로 혹시라도 넘어갈 수 있다면 대박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TF. 예. 지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ETF 출시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지금 SEC의 ETF 출시 신청한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투자 펀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2번째로 현재 또 새로운 ETF 신청이 나왔다. 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는 놈은 없죠. 마찬가지로 전 조만간 ETF도 승인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은 요거를 기초로 해서 엄청나게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파운드 랩스에서 시중은행 및 기업 대상 USDC 디파이 상품 출시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떤 내용인지 딱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대해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컴파운드 랩스가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이 달러를 USDC로 환전한 뒤 USDC를 예치하면 고정 연이어 4%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사는요 대박인 겁니다. 왜 대박이냐면 USDC는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달러와 거의 1대1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저 USDC는요 달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연이율 4% 주는 지금 연이율 4% 주는 투자처가 있어요. 고정으로. 한동안 한국에서 P2P 투자 많이 하셨죠. P2P 투자. P2P 투자 많이 했을 때 이때 당시 지금 뭐 10% 20% 준 데 있었는데 안전성 있는 거로는요. 최근에 제가 봐도 5% 이상 주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내가 만약에 1억에 있어. 1억에 대한 4%면 얼마죠? 400만 원이죠. 이거를 계속 받으면요. 1억에 400만 원이면은 10억이면은 4천만 원이고요. 4천만 원이 넘죠. 12로 나누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면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냥 내가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은 다음에 은행이자 2.4% 2.5% 하잖아요. 이런 거 받아가고 돌리면요. 연 1.4% 1.5% 수익이 나오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 4%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떤 누구 대상이에요? 그것도 기업 대상. 개인이 아닌 기업 대상. 기업들은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연이어 4% 수익이 나는 사업은요. 대박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컴파운드 랩스에서 시중 은행 및 기업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게 결국 C파이들이 D파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것도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더리움 활성 주소가 BTC를 추월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개인 지갑 있잖아요. 개인 지갑. 개인 지갑 수가 이더리움 개인 지갑 수가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는 소린데, 그 이야기는 뭐 알트코인들이 많이 지금 뭐 활성화되고 있다. 뭐 디파이라든지 제거 새로운 ETC ETC가 아니라 ERC20 그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더리움 지금 200만원 초반대죠? 네. 기회다라는 겁니다. 기회다. 이더리움 많이 올라간다. 이더리움이 1억 이상 간다는 지금 이 평가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뭐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이 치보 월렛을 만들었는데, 이거에서는요 BTC 이체 환전 현금화 수수료가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세계 최초의 법정 화폐가 된 엘살바도르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준비가 상당히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클레이튼 신한은행과 파트너십 체결.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합류.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앞으로 클레이튼 어떤 개발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신한은행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소리는 신한은행에서 클레이튼에 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큰 거겠죠. 그냥 주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클레이튼 가지신 분들 또는 클레이튼 기반 코인들 가지신 분들이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픽셀도 클레이튼 기반 코인이에요. 픽셀아 좀 올라가거라. 네, 팬케이스와 7,060만 달러 상당 케이크 소각. 이게 뭐냐면 우리 팬케이크는 오버스 때 많이 들어보셨죠? 디파이하는 디파이하는 그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소각을 했다는 소리는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코인들에 관해서. 아무튼 팬케이크가 요즘 핫하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 25 급당점 공포 지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포가 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공포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는 10이었는데 지금 25면은 2배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불장이다, 아니면 이제 상승이 조금 오니까 확 이제 올라간다, 하지만 아직 매수 심리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수 심리는 아직 25다. 100 중에 2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지금보다도 더 큰 가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저점이다. 아직도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인리스에서 이 6월 29일 이 선물 차트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요, 36,000달러를 향해 상승하고 있다가 근데 오늘 36,000달러 뚫었죠. 그래서 롱 타깃은 36,000에서 38,000달러다. 쉽게 말해서 38,000달러 되면은 원화로 따지면은 4,400, 500 될 거예요. 이 정도 가격 가면은 일단 저항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36,000, 그래서 38,000 정도 가면은 저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28,000달러, 28K, 이번에 전저점 자리 있잖아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내려왔던 그 저점 자리가 아마 지지 라인 될 것 같다. 만약 이거 무너진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업비트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코리니 분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를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보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보내는 주소에다가 뭐 리플을 보내거나 이더리움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로 잘못된 주소를 놓고 코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비트에서 보니까 93% 4년 동안 93%는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93%는 복구가 가능했는데 7%는 아직까지도 이 복구를 못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도 매수 누르실 때 또는 입금이나 출금을 하실 때 여러 번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3번 확인하시고 10번 확인하시고 승인 버튼을 누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크인 베스트 산업 펀드에서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82,414주를 추가로 매입을 했대요.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코인베이스 관련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요거랑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그 세계적인 펀드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고 코인베이스 관련된 코인들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코인베이스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알트코인들을 상장시킬 것이다 라고 아예 공표를 해버렸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상장시킬 것이다. 상장을 시킨 이유는 상장이 되면 그 코인이 거래가 될 거고요. 거래가 된다는 소리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그게 다 수익입니다. 거래소는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지출이 없어요.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지출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서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사업이랑 달라요. 업비트랑 비싼 코인원이요 돈 엄청나게 벌어가고 있습니다. 몇 천억씩 수익 나고 있다라고 맨날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요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디파이 프로그램 은행에서 기업들에 4% 수익 준다고 그랬죠. 4%. 4%짜리 상품이 출시됐다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4%는요.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4% 주는 거고요. MATIC 이 코인이 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코인인지. 아무튼 이 코인이 좀 핫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보였는데 아무튼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요. 14.5% 연이율 14.5%의 스테이킹을 수익을 주겠다.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고요. 보통 연일 뭐 10%, 20%, 30%, 60%, 1000%까지 주는 디파이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디파이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관련된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뉴스도 좀 핫했죠. 비트코인 1조 보유 갑부 해변서 변사체로 발견. 폴란드 국적의 어떤 사람이 해변에서요 변사체로 발견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트코인을 1조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비밀번호는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아마 개인 지갑에 갖고 있을 거거든요.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으면 니모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니모닝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1조에 관련된 비트코인은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다가 갖고 있잖아요. 거래소에. 우리들은 거래소에다가 갖다 놓는데 해외 투자들 있잖아요. 해외 투자자들은요 거래소를 안 믿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해외 투자자들은 남을 믿지 않습니다. 나만 믿어요. 그래서 모든 코인은 거래소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넣어놓습니다. 내 개인 지갑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킹 사고가 나면은 거래소에서 그거를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냥 파산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래소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은요, 개인 지갑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거래소에 돈을 다 넣어놔요. 왜? 한국 사람들은 본인을 못 믿어요. 오히려 거래소를 더 믿는 뭐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해킹 몇 번 당했거든요. 빗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킹을 당하면은 입출금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코인이고 내 코인인데 내 코인이 2달 동안 3개월 동안 출금을 못 시켜요. 그냥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한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내 코인 못 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 지갑 안 만들고 다 거래소 넣어놓더라. 예. 그런데 아마 이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 지갑에 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갑에 대한 니모득이 없으면은 이 친구의 자산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혹시 개인 지갑을 만들거나 코인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가족들에게 항상 니모닉에 관련해서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 코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관해서 미리 교육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만약에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코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비트코인의 유통 물량이요. 자동 락업이 되는 겁니다, 평생. 근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총 몇만 개, 최대 몇만 개까지 풀린다고 해요. 2100만 개. 2100만 개 중에서 아마 20%에서 30% 정도는 이미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네, BTC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매수 의견이 우세하다. 아까 전에 공포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공포지수 상당히 높았죠.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현재 매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잘 안 봐요. 다 틀리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협회 특근법 신고 지원 TFT 발표. 제가 이것도 왜 넣냐면요. 현재 그 ISMS가 뭐냐면요. 이게 최소한의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한 이 거래소가 국내에 20개가 있어요, 현재. 근데 20개 중에 현재 실명 계좌 거래소, 그러니까 한국에서 9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ISMS 인증을 획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는 겁니다. 근데 일단 1차계 자격 조건이 ISMS 같은 경우는 20개의 거래소가 획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명 계좌를 한 거래소는 4개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6개는 요 실명 계좌 없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사라질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고 전 TFT를 발족했다는 소리는 이런 실명 계좌를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거래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 여기서 추가로 살아남는다 그러면 뭐 후비 코리아나 아니면 고팍스 뭐 요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거래소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만해요. 뭐 우리는 크리켓을 잘 모르죠. 크리켓의 전설 케빈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했대요. 요거. 근데 좀 몰랐는데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게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뜻이래요. 그 세계적인 뭐 스포츠 스타도 뭐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켓이 한국에서는 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영국 쪽에서는 상당히 국민 스포츠로 알려져 있어요. 뭐 그거 아시죠? 뭐 넓적한 나무떼기로 야구도 아닌 것이 아무튼 골프처럼 치는 거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평균 해시레이트 올해 최저라고 하죠. 라이트코인 그 해시레이트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채굴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이 채굴 수익치가 좀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아무튼 뭐 라이트코인 가지신 분들 조금 조심해 보세요. 근데 라이트코인은 항상 메이저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다 중국되는 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이 지금 암호화폐에서 핫하다고요. 아까 전에 코인베이스에서도 독일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뉴스 살펴보았죠. 근데 실제로 독일 증권거래소에서도요, 스위스에 있는 크립토 파이낸스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독일 쪽, 유럽 쪽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 돈 많아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운용사서 300억 달러 회복. 이게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락업이 풀리면서 물량을 좀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
얼마 일시 100 1000만 65만 개 들고 있네요. 65만 개 이더리움 315만 개를 보유 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해 10억 달러 증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을 거고요. 추가적인 매입을 그랜 스케일에서는 계속 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립토닷컴, 아까 전도 얘기 드렸던 거 하나인데, 크립토닷컴 가지신 분들 좀 기대 좀 해보세요. 얘네가 열일해요, 열일.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카드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금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 아마 요 코인은요, 아마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익 좀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F1, 포뮬러 F1에 파트너가 됐다. 아마 뭐 투자해가지고 홍보한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다. 그래서 크립토닷컴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요, 세력들은 가격 올리려고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크립토닷컴 지금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시장 쪽에서 분명히 반응 나올 겁니다, 저거.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량 증가세, 뭐 이게 뭐 호재로 보이세요, 악재로 보이세요? 이렇게만 보면은 왠지 악재 같잖아요. 뭐가 유출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안 맡깁니다. 거래소를 안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지갑에다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 때만 거래소 옮겨 놓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팔 때 거래소로 옮겨 놓고 안 팔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내 지갑으로 옮기죠. 그럼 거래소 비트코인의 유출량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내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는 안 판다는 소리죠. 존버 간다는 소리입니다. 뭐 영국 관련된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오늘도 떠들었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다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